끝없는 광야, 오랜 분쟁의 땅에서 평화의 미소를 보았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기적을 찾아 순례자들의 발길이 머무는 곳, 척박한 자연을 생명의 땅으로 바꾼 개척의 역사를 만납니다. 죽음의 바다 사해를 품고 있는 이스라엘. 전쟁의 상처와 아픔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간절한 평화의 기도를 올립니다. 황량한 사막 위에 기적을 만든 사람들, 땀과 눈물은 생명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쫄깃쫄깃해요. 대자연이 빚은 아름다움과 역사의 숨결 속으로 떠나는 여행. 그 첫 발걸음은 아름다운 지중해에서 시작됩니다. 찬란한 문화유산과 역사의 땅. 이곳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하면 성지순례가 유명하죠. 실제로 한 해 36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다고 하는데요.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과 국경을 맞댄 이스라엘. 인천공항에서 텔아비브까지 12시간 걸리는 먼 여정입니다. 우리나라 경상도 크기의 이스라엘. 서쪽으로는 아름다운 지중해가 펼쳐져 있는데요. 과거 번영을 누렸던 항구 도시 야파입니다. 유대인들이 터를 잡기 전부터 살아온 야파의 토착민 아랍 소년들을 만났는데요. 요파의 토종 어린이들이에요. 토종 어린이들, 바다와 함께 사는 이런 도시예요. 우와! 도시의 진짜 매력은 골목길에 있죠. 골목길 입구. 나들이 나온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Twins? No. Two sisters. 잔뜩 멋을 낸 꼬마들. 귀엽죠? 야파의 쿠시가지를 천천히 걸었는데요. 이 고대 도시 요파가 아름다운 것은 바로 이 건축 석재예요. 이 지중해 해안가에만 나는 이 태적 사암으로 지은 이 건축물. 그래서 이 건축뿐만 아니라 이 골목길까지도 이런 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골목길을 거니는 것 자체가 낭만이에요. 성경 속 노아의 아들이 정착했다고 전해지는 야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항구 도시로 손꼽히죠. 올드 자파에는 오래된 도시만큼 아주 그 아기자기하고 그 예술가들의 직접 운영하는 샵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곳인데요. 18세기 오스만 제국 시대의 건물입니다. 운치가 있어요. 건물을 헐지 않고 내부 구조 그대로 수공의 상점이 들어서 있는데요. 구석구석 과거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 가게는 250년 전에 터키시 목욕탕을 개조해서 아주 그 아름다운 그 고대의 건물 풍도 느끼면서 이러한 이 여행 중에 선물이 될 만한 그런 것들 파는 가게 중에 하나죠. 고대 도시 야파에서 차로 10분 거리. 이스라엘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 텔아비브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봄의 언덕, 이름에 걸맞게 활력이 넘치는 도시인데요. 지금은 벤처기업과 대사관이 들어선 첨단 도시지만 100여 년 전만 해도 황무지였던 곳입니다. 텔아비브 최초의 건물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1909년 처음 텔아비브가 시작될 당시에 지어졌던 그 유일하게 남아있는 건물 앞에 서 있습니다. 보켈토. Bokertov. How are you? Fine. Good. זה בית ראשון של תל אביב. בית ראשון מאבן בתל אביב. 와. 건물 한켠에는 100년 전의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최초의 정착민은
250여 명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1909년에 이 자그마한 항구 도시 요파 바로 북쪽에 이 허허벌판위에 60여 가정의 유대인들이 모여서 첫 삶의 거주지를 형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텔아비브의 시작입니다.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건물이 바로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을 제외한 모든 건물들은 지금 다 사라지고 없지만 유일하게 그때 당시에 그 건물 그 모습을 하고 좀 이렇게 있죠. 황량한 모래 언덕 위에 지은 작은 마을 텔아비브. 그러나 지금은 중동에서 가장 바쁜 도시가 되었는데요. 이 텔아비브의 첫 비전을 이룩했던 초대 시장을 지냈던 메이르 디젠고프 동상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이 디젠고프 시장의 저택 바로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텔아비브는 이스라엘 건국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기도 합니다. 1948년 5월 14일 2000년간 방랑하던 유대인들이 이 독립을 선언했던 그 선언식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당시에 아랍의 그 전쟁의 위협 속에서 얼마나 급하게 이 독립 선언식이 이루어졌냐면은 이 식장은 텔아비브의 그 첫 그 시장을 지냈던 메이르 디젠고프의 집 그 거실을 이렇게 개조해서 이 독립 선언식이 선포되었고, 지금 보세요, 마이크가 다 다르잖아요. 또 비밀리에 준비하느라 마이크도 제대로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 음악 카페에서 급하게 빌려다가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건국 선언은 중동 전쟁의 신호탄이 되었는데요. 전쟁의 화약고에서 최고의 국제 도시로 변모한 텔아비브를 떠나 또 다른 해안 도시 카이사레아로 향합니다. (2000년) 전 유대 왕국의 헤롯 왕이 건설한 도시 카이사레아. 로마 황제 카이사르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지금은 평화로운 바닷가 마을이지만 고대 호화로운 로마식 건축물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언뜻 다리처럼 보이는 이 건축물은 산에서 물을 끌어오기 위해 만든 인공 수로입니다. 2000년 전 헤롯 왕이 인공의 가이사라라고 하는 항구, 아주 거대한 도시를 가능케 했던 것은 바로 이렇게 이 도수교를 만들어서 이 가이사라 항구까지 물을 공급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도시를 건설하면서 식수로 쓸 만한 수온을 찾지 못하자 15km 북쪽 카르멜 산에서 이곳까지 물길을 만들었습니다. 산에서 흘러내린 계곡물이 흘러가는 수로인데요. 지금도 당시의 시설이 900m가량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곳은 식수, 완전히 이게 밀폐가 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제공을 해주고, 요 밑에는 이 가이사라 도시에서 각종 필요한 생활 용수 및 농업 용수죠. 그래서 염분이 들어가지 않은 그 물을 가져가는 두 개의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중해 넘어 꿈의 도시였던 로마. 헤롯 왕은 이곳에 자신이 그리던 항구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상업도시이자 로마로 향하는 관문이었던 카이사레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을 정도로 그 위용이 대단했는데요. 로마 시대 원형극장도 남아 있습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대대적인 건축 사업을 벌였는데요. 와, 이 규모 좀 보세요. 이 로마 시대 때의 헤롯 이 가이사라에 있던 원형극장인데 지금도 대략 3,000명 이상의 관중이 들어와서 공연을 볼 정도로 아주 완벽하게 남아있는 그때 그 모습입니다. 이야.
극장 한쪽에 탁 트여 있어 푸른 지중해가 마치 무대처럼 보입니다. 세월의 무게를 견뎌낸 찬란한 문화유산. 2000년이 흐른 지금까지 공연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카이사리아의 고대 도시 규모는 축구장 80개 면적인 66헥타르. 바다를 바라보는 가장 좋은 자리에 로마 총독관저가 들어서 있습니다. 유대 땅을 다스렸던 로마 총독부가 있던 곳입니다. 이곳을 보십시오. 탁 트인 지중해에 이 발코니와 자기 궁을 만들어서 이 지중해를 즐기면서 섰던 아주 아름다운 관저입니다. 가이사라의 발굴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요 비문은 바로 이곳에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 언도형을 내렸던 이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가 있었다고 하는 이름이 박혀 있는 석판이죠. 폰티우스 플라투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역사의 숨결이 살아있는 카이사리아를 떠나 북쪽으로 올라가면 신비한 고대 도시 아크레를 만나게 됩니다. 4000년 전 이집트 문헌과 구약 성경에도 등장할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간직한 아크레. 중세에는 십자군의 요새였고 한때 이슬람 제국이 번영을 누리던 곳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문명의 각축장이었던 성체에 오르자 영화 세트장 같은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데요. 이 악고 성체의 성벽에 올라오면요, 이 서쪽 바닷가 쪽은 이제 해안을 방비했다면 이 동쪽은 육지로부터 오는 적을 이 방어하기 위해서 20에서 30m 넓이의 이 성벽을 쌓아서 완벽하게 성을 보호했던 정말 최고의 요새죠. 십자군의 마지막 격전지로 유명한 아크레. 구시가지로 들어서면 미로 같은 성벽이 이어집니다. 과거 유럽에서 온 상인들은 이곳을 거쳐 아라비아 반도 전역으로 퍼져나갔는데요. 가장 번성했던 십자군 시대 때의 악고 성체의 남쪽 문 랜드게이트, 육지의 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고대로부터 배를 타고 이 성지에 도착해서 첫 육지를 밟는 그러한 문입니다. 유럽에서 동방으로 새로운 세상을 향한 관문이었던 아크레. 동서양의 다양한 문화가 녹아있는 보석 같은 도시입니다. 샬롬 마시노카. 에코님자 후무스 사이드. כל הזמן ישר. 야샤 야샤. 도다라바. תודה רבה. 유명한 맛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는 길. 시장 어귀에서 구수한 빵 냄새가 납니다. 속이 빈 공갈빵 피타를 파는 노점인데요. 우리가 후무스를 먹을 때 반드시 먹어야 되는 이 피타라가는 아주 전통빵인데요. 보시면 압니다. 아, 정말 맛지게 구워내요. 중동과 지중해 연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피타빵. 주로 고기나 샐러드와 함께 먹지요. 드디어 맛집을 찾았습니다. 바로 이 집이네요. 아주 그 악고 재래시장 한복판에 있는데 지금 보세요. 사람이 꽉 찼어요. 제가 들어갈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멀리 예루살렘에서도 찾아온다는 문전성시의 맛집. 워낙 바쁜 탓에 직원들이 묘기를 하듯 여러 개의 접시를 따르는데요. 맛집답게 메뉴는 오직 하나. 채소 절임을 곁들여 먹는 후무스입니다. 피타빵에 발라 먹는데요. 메뉴는 간단해요. 이 피타빵하고
이 후무스 한 접시, 그리고 약간의 이 샐러드와 향료, 이 뜨끈뜨끈한 빵에 막 갈아 만든 이 후무스 먹는 그 맛을 잊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 예루살렘에서도 온답니다. 한 번 먹으면 잊지 못해 다시 찾는 그 맛. 과연 어떨지 궁금했는데요. 올만합니다. 후무스는 삶은 병아리 콩을 으깬 다음 마늘과 레몬즙, 참깨, 올리브유를 섞어 걸쭉하게 만든 소스입니다. 원래는 레바논 음식이지만 맛이 좋고 영양도 풍부해 이스라엘과 터키, 그리스 사람들까지 즐겨 먹는다고 하는데요. טרי, טרי. כל יום אנחנו עושים את זה כל היום ככה, כל היום. 우리 밥상에 매일 오르는 김치처럼 이곳 사람들에게 익숙한 음식 후무스. 평범한 만큼 맛있는 집을 찾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맛의 비결이 궁금했습니다. נותנים אוכל מהלב. 아, 제 터블레. אוכל כתר שמחלותה. 좋은 재료 아끼지 않고 정성껏 만드는 게 비결이었네요. 12세기 유럽의 십자군이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 팔레스타인에 들어온 후 총 사령부를 설치한 곳이 아크레입니다. 우리가 지금 방문할 악고 십자군 성체의 모형입니다. 당시 십자군이 건설한 지하 도시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데요. 어둡고 긴 터널을 들어서면 마치 시간 여행을 온 듯 중세 시대의 아름다운 건축물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십자군의 마지막 격전지였던 아크레. 1291년 이슬람군에게 함락되면서 200년 동안 계속된 십자군 전쟁은 끝이 납니다. 악고가 왜 중요하냐면 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 유럽에서 십자군 원정의 첫 도착점이 바로 성지의 입구, 바로 악고입니다. 특히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 이 악고는 전 십자군의 수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말은 성체지만 사실은 십자군의 아주 거대한 도시죠. 십자군 도시. 십자군이 떠난 후 이집트에 이어 오스만 제국이 아크레를 지배하면서 이슬람 문명을 꽃피웠는데요. 400년간 성지를 지배했던 오스만 터키의 잔재 중에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터키시 베스, 목욕과 사우나와 릴렉스를 함께 겸했던 그곳입니다. 터키식 목욕탕 하맘은 중동 전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중 목욕탕입니다. 1780년부터 1940년까지 실제로 운영되었던 곳인데요. 이 큰 통에 이제 뜨거운 물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물난지 옷을 다 벗었겠죠. 그리고 언제든지 뜨거운 물을 받아서 자기의 몸에 부으면서 몸을 뜨끈하게 이제 이렇게 릴렉스하는 그러한 장소죠. 터키 땅 중앙에 배꼽바위라고 부르는 대리석이 보입니다. 마사지를 받던 장소였죠. 때밀이도 있고요. 때밀이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이제 몸에 마사지 이렇게 딱 치면서 혈액순환도 잘 되고. 세상 시름 잊고 마음 편히 쉬어가는 이곳. 저도 한번 누워봤는데요. 여행 중에 이 터키탕에 한번 들어와서 쉰다면 와, 한 1시간이면 또 다른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아마 에너지가 충족될 것 같아요. 상상 속에서나마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시 지중해의 푸른 물빛을 바라보며 바쁘게 걸음을 옮겼는데요. 높은 망루와 철조망, 레바논과 인접한 국경도시 로시하 미크라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국경 로시아 니크라, 이곳에서 예루살렘까지 205km,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까지 120km 지점에 바로 그 지점 국경에 서 있습니다. 1982년과 2006년에 벌어진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참혹한 전쟁을 치른 두 나라지만 국경 풍경은 평화로워 보입니다. 도초를 서고 있는 이스라엘 군인에게 인사를 건네자 거리낌 없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총과 무기를 들고 있었지만 일상적인 듯 평온한 모습이네요. בגלל זה אם גובל כזה, אולי ממש פוחד, זה חיילים אסור לא אבל הופסי נכון? נגיד soldiers in Lebanon 야. לא עוברים פה, לא עוברים. 건국 이후 수많은 전쟁을 겪은 이스라엘, 위태로운 평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 국경 도시에 색다른 명소가 있습니다. 오직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가야 접근할 수 있는 곳인데요. 급경사를 내려가기 때문에 놀이기구를 탄 것처럼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이 케이블 경사가 60도랍니다. 아마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케이블카라고 얘기하네요. 가파른 석회암 언덕을 내려가면 길이 200m의 로시아 니크라 동굴을 만날 수 있는데요. 한쪽에 동굴 입구가 보입니다. 바다 위 동굴이라 과연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는데요. 와, 동굴 끝에 바다가 보입니다. 마치 우물이 담겨 있는 듯 신기한 모습인데요. 부드러운 석회암지대가 파도와 바람에 깎여 자연 동굴이 만들어졌습니다. 200m에 달하는 이 파도가 만든 동굴의 세계. 이게 지중해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곳을 지중해의 창문이다. 이런 이름을 가진 곳이 바로 로시아 니크라입니다. 그야말로 자연이 빚은 걸작품입니다. 예전에는 다이버들만 볼 수 있는 절경이었다고 하는데요. 마마리기스. וונדרפול. איך אומרים בקוריאנית יפה? איך אומרים בקוריאנית?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푸른 지중해와 순백의 석회암지대, 철책선을 따라 흐르는 긴장감 대신 대자연의 평온함에 몸을 맡깁니다. 이스라엘의 숨겨진 명소를 찾아 떠나는 여행길, 해안 도시 하이파로 갑니다. 중동의 나폴리로 불릴 만큼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데요. 예루살렘과 텔아비브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도시 하이파. 기네스북에 오른 지하철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첫 번째 만들어진 지하철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하이파에 하이파 항구와 갈멜산 위쪽을 연결하는 1.8km, 세계에서 가장 짧은 전철, 특히 이 경사로로 올라가는 전철을 한번 타보겠습니다. רגע, אני אנסה עוד פעם. 티켓 발권을 도와주는 영무원이 따로 있었는데요. 덕분에 편리하게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에 한 7세켈이니까 한 2,100원 정도 되네요. 산 아래에서 산 위까지 올라가는데. 와, 네, 아나심 가림 레말라 오브딘 תלוי, אלה שגרים למעלה יורדים איתה. להפך. 다마 다이아린? הרבה. 500 בערך. 여기다 놓고 하이파 동남쪽 카르멜산까지 승객들을 싣고 달리는 지하철. 정류장이 6개밖에 안 돼 세계에서 가장 짧은 지하철로 불리는데요. 유명세를 타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지하철이 여기 계단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이파의 산업화가 발달이 되면서 수많은 이제 노동자가 필요하잖아요. 대부분 산 위에 사는 이 서민들을 이 일터와 이 사는 집을 연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지하철이에요. 일명 언덕을 오르는 지하철입니다. 인터넷상에서 유명한 하이파의 명물인데요. 경사가 워낙 가파른 곳이라 승강장이 계단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전철이 정차하는 그 위치가 이렇게 경사가 있어서 각 층마다 문에 맞게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956년 개통된 지하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최근 관광객들이 꼭 들러가는 명소가 됐습니다. 가면 계속 산 올라가는 것 같아요. 지하철 운행 구간은 총 1.8km. 종착역까지 금세 도착하지만 작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전철이 그래서 이 경사를 오르내리는 전철이라 이렇게 복도에 있을 경우에 꽉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유모차가 밑으로 떨어지겠죠. 하이파 지하철은 산악지대의 트램처럼 케이블을 매달아 운행하기 때문에 속도는 느린 편입니다. 이제 시쿠나 셰카나콘 하야바 레말라 איפה בכרמל, איפה... כן. בסוף של הרכבת. כי בזמן ילד אתה לפעמים משתמש על זה כי עוד פעם מרגיש, מה מרגיש? עכשיו ילדים רוצים חוויה, אתה יודע מה זה חוויה? הם רוצים גם כמו... 이스라엘 어디를 가든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 나온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직접 체험하는 것만큼 좋은 교육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종착역인 카르멜산. 지하철에서 내려 인사를 나눴는데요. 하이파에 오는 여행자들이 꼭 들러가는 곳, 바하이 사원을 찾았습니다. 카르멜산 중턱 초록빛 융단을 깔아놓은 듯 아름다운 정원이 눈에 띄는데요. 19세기 중반 이란에서 창시된 바하이교 성지입니다. 2008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곳인데요. 이 하이파에서 가장 명물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바하이 사원입니다. 1840년대 이란에서 창시된 신비주의의 일종인데 하필이면 이 하이파에 와서 그 창시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저 정상에 바하이의 무덤을 중심으로 형성된 거대한 정원 도시입니다. 매년 세계 각국의 바하이교 신자 수천여 명이 이곳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창시자의 유해가 묻힌 사당과 정원을 조성하는 데 든 비용은 약 3천억 원. 돌보는 인력도 150명이 넘습니다. Where from? Australia. Australia. You are volunteer or what? Pardon? Volunteer or working? Volunteering. How many volunteers keep the garden beautiful every day? Some work. So these guys work here. They live Israel. Some volunteers. So volunteers around 50, maybe workers around 100. 해질 무렵 하이파 시내가 떠들썩합니다. 아랍인 마을에서 결혼식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 봤는데요. 새신랑입니다. 겐 텔레비전. Congratulations your wedding. 흥겨운 잔칫날 이방인을 반갑게 맞아주는데요. 이제 오늘의 주인공 신부 궁금하시죠? 26살의 신부 미리암입니다. Really congratulations. She's a paramedic. Korea, South Korea television. Really congratulations. 3일 내내 결혼식을 치르기 때문에 조금 지친 모습이었는데요.
하객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이분은 신랑의 어머니입니다. אני מבסוטה, גדלתי גבר, גבר, אחלה גבר, ועכשיו יש לו בית משלו, ויש לו כלה, ושיהיה לי נכדים באזן אללה. 이제 마잘 터. תודה רב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준비한 잔치 음식은 막구르바. 쌀밥 위에 각종 채소와 고기를 올려 먹는 잔치 음식인데요. 손님 접대가 극진하기로 유명한 아랍인들답게 고기도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3일간의 결혼식. 하객들만 1000명이 넘게 찾아올 정도로 성대하게 치러집니다. 어떤 손님이라도 반갑게 맞이하고 음식은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준비하는데요. 마을 전체가 잔칫집으로 변하고 밤새도록 피련이 이어집니다. And about 15 sheep and goats. 15. 15, yeah. 오늘 이 잔치를 위해서 우선 그 메뉴가 전통 베두인식으로 했는데 사실 이게 양과 염소거든요. 굉장히 비싼데 오늘 15마리를 잡았답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에 한 50만 원만 해도 이 양값만 해도 수백만 원에 그리고 직접 기른 양을 잡았답니다. 아 이거 손님에 대한 환대는 아랍인들에게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잔치는 밤새도록 이어집니다. 아예 길을 막고 춤과 노래를 즐기는데요. 유명 가수와 악사를 초청해 흥을 돋굽니다. 공연을 즐기는 동안 심심풀이 과일까지 대접을 합니다. 이방인을 반갑게 맞아준 마을 사람들과 도로 한복판에서 흥겨운 춤판을 벌입니다. 분쟁의 땅 이스라엘에서 평화와 공존을 모색하는 아랍인들. 그들의 행복한 삶을 기원하며 축복의 인사를 건넵니다. 여기가 키부츠의 모든 관리를 담당하는 제탁소예요.